조선 역사상 한국지리 마스터, 이분이 만약에 환생해서 한국지리를 가르친다면 가장 잘 가르치실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님이야. 영화 있잖아, 명량 대첩이라 하잖아. 이거 임진왜란 아니다. 1992년에 임진왜란이 생겼어. 여기서 5년을 더해. 정유년에 일어난 또 한 번의 난리. 재방송할 때 명량대첩은 정유재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스토리를 설명해줄게.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임금은 선조였어. 선조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뒤통수만 긁고 있었다고. 왜? 도망갔거든. 하늘 같은 임금이 꽁무니를 내뺐다고. 의주까지 도망갔다고. 선조의 위상이 어땠겠어? 엉망이지.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누구? 이순신 장군의 위상은 대단했다고.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이순신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왜? 전쟁 중에 과거 시험을 시행해서 싸울 사람들을 뽑아야 돼. 무관들을 뽑아야 돼. 근데 전쟁 중에 한양까지 가서 뽑을 수 있어? 없어.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예. 지금 바쁜데 일단 저희가 뽑아서 무관을 쓸게요. 지금 왜군이 오거든요. 끊어요. 그런데 선조는 이제 그걸 월권으로 느낀 거지. 그래서 선조가 벼르고 있었지. 너 두고 본다. 하던 중에 정유재란이 발발을 하고 선조가 이순신한테 급하게 가서 얘기해. 저 외놈들 다시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막아. 근데 이순신 장군은 출정을 거부해. 승산이 없는 걸 너무 뻔히 아는 거야. 이때다 싶은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부르는 거지. 출정을 안 해 이 자식아? 내가 니 나가라고 했는데 이 자식아 꼴려보기 싫으면 가 이 자식아. 야 원균이 일로 와봐. 너 오늘부터 삼도 수군 통제사 해. 너 가서 막아. 원규는 막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 갔는데 박살이 나는 거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돼서 전면전을 펼치는데 7천량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서 박살이 나서 12척밖에 배가 남지 않았던 거야. 수군이 박살 나자 선조는 깨달았던 거야. 우리 수군이 강한 게 아니라 이순신이 강한 거였어. 이장군 불러봐. 이장군 부르신다. 이장군 왔어? 잠깐만. 들라하라. 이장군. 내 미안하다. 전화 잘 못 들었습니다. 내 미안하다. 전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미안해. 전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미안하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사과를 하고 사정을 했다고 전해줘. 내가 미안하고 자 너 저기 권율이랑 가갖고 육군에서 싸워. 이렇게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그 유명한 명대사를 날리지. 신의 개눈한테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명대사 탁 날리고 이제 전투를 준비하지. 전투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마인드 컨트롤이야. 이미 지금 수군은 아까 7천량에서 박살났다 했잖아. 이순신 장군은 와서 딱 모아. 축구 챔스리그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 전반 끝나고 라커룸에서처럼 와서 모아서 수군들을 독려해. 니네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워라! 하니까 몇 척으로? 12척으로. 13척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12척과 13척 정도로 일본의 수군을 맞아.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울돌목. 울돌목을 한자로 하면 명량이야. 울명이거든. 근데 울돌목이 어원이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목은 나들목 할 때 있지. 우는 크라잉. 돌은 돌이라는 의견도 있어. 돌이 울어. 왜? 파도가 워낙 세서 이순신 장군은 그걸 알았던 거지. 저기가 지금 거의 병기 물 내리는 수준이다. 울돌목에서 12척, 13척으로 딱 막으면은 왜군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사람 하나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근데 당시 조선 백성들은 보면은 지금 다 보여. 저기 새까맣게 있는 것들이 다 왜군 수군이야. 우리 최근에 동계올림픽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쇼트트랙처럼 보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 저쪽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너네 명량 영화 봤지? 거기 이정현 씨 나오잖아. 이정현 씨 나와서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 구경을 해. 근데 우리 배는 한 척밖에 없어. 일본은 여기 새까매. 그거 보면서 우리 망했다 우리 어떡하냐. 근데 오전 내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한 척이 이 수많은 일본의 그 새까만 해군들을 다 막았다는 거야. 여기가 진도고 여기가 해남이야. 조선 수군은 12척밖에 없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 앞으로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야. 일본 수군은 야 쟤네밖에 없다. 야 저거 얼마 없다. 빨리 출정이다. 이순신 장군은 이놈들을 절대 넘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다 막았다는 거지. 근데 오후 1시가 되자 밀물이 썰물로 바뀌면서 물살이 일본의 수군을 뒤덮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아비 교환이 된 거지. 이순신 장군도 안중일기에 이 순간을 하늘이 도왔다라고 적었어. 그래서 겸손하지 않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량 대첩이야. 명량 대첩으로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큰 승전보를 울리면서 화끈한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지. 그 다음부터가 이순신 장군 스토리의 백미야. 그때 우리 조선은 명나라로 파병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어.
왜? 명나라에 이거는 그냥 명나라 얘기는 딴 나라 얘기니까 다음번에 하자. 다음번에 하고 우리 조선 얘기나 하자. 이렇게 명량 대첩이 끝나고 이순신 장군의 위상은 일본에서도 나날이 커져갔어. 당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 그 이후엔 어떻게 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까 딴 나라 얘기는 그냥 다음번에. 퇴각하는 일본군을 쫓아서 마지막 남은 외 수군까지도 다 격침을 시키는 게 바로 노량해전이야.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다. 어떻게 전사를 하셨냐면, 전사하신 얘기는 너무 슬픈 얘기니까 다음번